안녕하세요. 왕소월드입니다. 오늘은 디젤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디젤 자동차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디젤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말들과 그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며 자동차 산업 관련 종사자도 아니니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합니다. 여러분 제발 디젤차 사지 마세요. 절대 사지 말라고 널리 퍼뜨려 주세요. 그래야 가격 떨어지고 저 같은 사람에겐 개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산업의 변화. 국내 자동차 업체에서 디젤 자동차를 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만들고 안 팔려고 하니 한국 사람들은 디젤 자동차는 사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자동차 시장이 점점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점점 디젤 자동차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디젤 자동차가 환경오염 주범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디젤 자동차에 대한 여러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술 개발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해당 규제 유로7에 대한 기술 개발을 끝냈습니다. 디젤에다가 마일드 하이브리드니 뭐니 하면서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개인적으로 꼭 타보고 싶긴 합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해당 기술을 따라가느니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판단하여 더 이상 개발을 하지 않고 디젤 자동차를 만들지 않는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디젤 자동차는 없어지는 추세이고 우리 한국인 특성상 유행을 잘 따라가므로 이유 없이 디젤 자동차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주변 지인, 친구들만 봐도 자동차를 바꾸려고 고민할 때 디젤 차는 안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보면 사실 딱히 정확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디젤은 싫어 또는 이제 디젤은 좀 이런 말을 합니다. 가끔 시끄럽다거나 환경 생각해서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재밌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뒤에서 하도록 하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디젤 자동차를 만들지 않으니 추세를 따라서 디젤 자동차를 사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뒷달, 승차감, 소음. 흔히 디젤 자동차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덜덜거린다, 시끄럽다, 소음이 심하다, 진동이 심하다. 네, 완전 옛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가솔린보다 디젤이 시끄럽고 진동이 심한 건 사실이지만 요즘 가솔린은 GDI 엔진으로 예전보다 더 시끄러워졌고 요즘 디젤은 기술 발전으로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에는 실내에 정말 유입되는 소리, 진동을 다 잡아줄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를 내려서는 조금 더 시끄러울 수 있지만 안에 타보면 이게 디젤인지 가솔린인지 전혀 모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제 친구 펠리세이드에 여러 명 친구들이 탔었는데 그 친구들이 전혀 디젤인지도 몰랐고 디젤 때문에 너무 불편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도 운전자인 제 친구도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차 뒷다리 대명사 4기통 디젤 620D에 다른 사람이 탔을 때도 디젤인지 가솔린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부로 들어오는 소음, 진동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물론 옛날 디젤 차들은 시끄럽고 덜덜거리는 게 심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 X6는 요즘 차에 비하면 좀 시끄럽긴 하지만 그 엔진이나 그런 거 시끄러운 것보다도 풍절음이 훨씬 시끄럽긴 합니다. 네, 이중 접합 유리가 저는 차에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2010년 중반 이후의 디젤 차는 가솔린과 실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말 예민한 사람이라면 싫을 수는 있겠지만 소음, 승차감, 진동 이런 것 때문에 싫다는 사람은 제가 볼 땐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디젤 자동차 관리. 네, 디젤 차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연비로 아낀 돈 수리비로 다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딱히 관리를 하지도 않습니다. 엔진 오일만 갑니다. 이거는 엔진 오일은 가솔린과 똑같은 경우죠. 그리고 연료를 반 넘어가면 바로 채웁니다. 절대 끝까지 쓰지 않습니다. 그거는 연료 펌프 쇳가루 이슈로 항상 중간 이상 채워놓고 다녀야 쇳가루가 안 돌고 쇳가루가 안 돌면은 돈이 많이 깨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장거리
운행을 월 1회 이상 해줘야 되는데 저는 거의 장거리 위주라서 이것도 딱히 할 이유가 없습니다. DPF 연소를 위해서 뭐 60에서 80km 이상 30분 정도 이상만 타면 된다고 하는데 보통 저는 다 해당되기 때문에 특히 딱히 제한사항 없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디젤 같은 경우는 뭐 3종 클리닝 해야 된다, 요소수 채워야 된다 하는데 솔직히 저같이 차쟁이나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관리를 하면서 3종 클리닝 하는 거지 뭐 일반인들이 딱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소수는 그냥 기름 넣을 때 가끔 넣으면 되는 거라서 크게 신경 쓰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제 X6는 요소수가 없어서 뭐 아예 그 부분도 신경 쓰지 않긴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지난달에 제가 자동차 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뭐 수리비니 뭐니 클리닝이니 좀 하긴 했지만 매연 2%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차 상태가 좋고 매연도 거의 안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관리라고 하는 게 딱히 어려울 게 없고, 관리를 잘 해주면 수리비가 별로 들 것도 없습니다. 네 번째, 환경오염 주범. 네, 여기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젤 자동차의 매연이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해서 매연을 감소시키기 위해 여러 장치들을 만들고 붙이는데, 그래서 가솔린 자동차보다 디젤 자동차가 조금 더 비쌉니다. 대표적으로 DPF와 SCR이 있는데, DPF는 쉽게 말해서 매연 속 분진을 모아 연소시켜 없애버리는 장치고, SCR은 이제 요소수를 넣어서 질소산화물을 질소, 수증기, 이산화탄소로 바꾸는 그런 장치입니다. 클린 디젤이니 디젤 게이트니 이런 사건도 전부 다 SCR 이거 할 때 막 했던 이야기인데, 매연을 가솔린만큼 확 줄였다고 했다가 뭐 조작이었다는 게 들통난 사실입니다. 아마 현대자동차도 조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 왜냐하면 뭐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모두 조작을 했다라는 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역할로 매연이 줄기는 많이 줄었는데, 근데 여러분 환경오염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정말 디젤 자동차가 환경오염의 주범일까요? 그럼 가솔린이나 LPG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더 많이 나오는데 괜찮습니까? 디젤에 비해 더 많이 주유를 하고 매연을 더 많이 내뿜는데, 가솔린 1리터와 디젤 1리터가 갈 수 있는 거리가 다른데 가솔린이나 LPG는 괜찮은 걸까요? 또한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원전을 돌리거나 석탄을 떼는 이런 것은 환경오염 아닙니까? 배터리는 재활용을 못하는데 현재까지는 그 배터리를 처리하면 환경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 외에 분리배출, 해양오염, 뭐 이런 개도국들의 환경오염 등등 엄청나게 환경오염에는 범주가 넓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디젤 자동차가 환경오염에 그렇게 비중이 큰 게 맞을까요? 제 생각에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환경오염 관해서는 디젤 자동차가 차지하는 부분은 좀 작겠지만 결론적으로 자동차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되므로 자동차 회사들이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전기차로 전환해야 돈이 더 벌리므로, 그런 이유에서 디젤 자동차를 없애고 또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오래된 노후 경유차는 매연이 많이 나오므로 무조건 폐차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결론은 환경오염의 주범은 디젤 자동차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그리고 환경오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디젤 자동차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디젤 자동차가 개꿀인 이유입니다. 네, 이랬든 저랬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우리나라, 전 세계 엄청나게 많은 대형 화물차들을 전기차로 바꾸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형 화물이 아닌 1톤 트럭만 봐도 전기차로 바꿨다가 실패해서 LPG로 만드니 뭐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디젤 시장이 완전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세가 아니므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어져서 새 차는 좀 비싸긴 하겠지만 장치가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은 더 싸지고 있습니다. 연비는 더 좋은데 경유값은 휘발유값보다 더 쌉니다. 초반 토크가 좋아서 답답함 없이 시원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정말 디젤 중고차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디젤 중고차 사지 마세요. 어차피 개꿀이라서 타는 사람들은, 저같이 타는 사람들은 다 타고 개꿀은 저희만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2.5 하이브리드가 나오면 좀 관심이 있어서 좀 시장을 지켜보긴 하겠지만, 가성비 매니아인 저로서는 아마도 다음 차는 디젤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디젤 자동차에 대한 저의 고찰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